혹시 어제보다 오늘 더 피곤하고 늘 몸이 천근만근이신가요? 매일 밤 8시간씩 잠을 자도 아침에 눈뜨기가 힘들고 커피를 마셔도 머리가 맑아지지 않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잠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즉 CDC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30% 이상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만성 피로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잠의 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의 뇌가 쉴 틈 없이 과도한 자극에 노출되어 생긴 뇌피로일 수 있습니다. 이 뇌피로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 뇌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느끼는 무기력증과 만성 피로는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의 홍수와 끊임없는 연결로 우리 뇌에 과부하를 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수많은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까지 우리의 뇌는 단 한순간도 편히 쉴 틈이 없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자극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결국 도파민 분비에 이상을 가져와 심각한 뇌 피로를 유발합니다. 우리는 이를 무기력증이나 우울감으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혹사당하는 우리의 뇌는 어떻게 다시 건강한 도파민 회로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뇌는 쾌락과 보상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에 의해 움직입니다. 달콤한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하는 영상을 볼 때, 새로운 알림을 받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 좋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이런 도파민을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게임, 소셜미디어, 인스턴트 식품 등은 즉각적인 도파민 분비를 유도합니다. 문제는 이런 자극에 뇌가 끊임없이 노출되면서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짠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싱거운 음식이 맛없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신의학 교수이자 중독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애나 렘키 박사는 저서 도파미네이션을 통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렘키 교수는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사회가 오히려 우리 뇌의 도파민 회로를 고갈시키고 이로 인해 만성적인 무기력과 피로감을 유발한다고 지적합니다. 뇌가 과도한 도파민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쾌락에 대한 반응이 둔해집니다. 결국 평범한 일상에서는 즐거움을 느끼기 어려워지고 더욱 강하고 즉각적인 자극만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집중력과 판단력까지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지친 뇌를 쉬게 하고 건강한 도파민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친 뇌를 회복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도파민 절제, 즉 도파민 디톡스입니다. 이는 일상에서 불필요한 도파민 자극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동안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게임, 자극적인 콘텐츠, 불필요한 쇼핑, 지나친 카페인이나 설탕 섭취 등을 멀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뇌는 과도한 자극에서 벗어나 스스로 재조정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1시간 또는 주말에 특정 시간을 정해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식사 중에는 휴대폰을 멀리 두고 음식의 맛과 향에만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도파민 자극을 줄이면 뇌의 도파민 수용체 민감도가 다시 높아져 일상 속 작은 즐거움에도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자연 환경에서 더 큰 행복감을 느끼고 집중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잠시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휴식 모드는 뇌가 정보를 통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어떻게 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도파민 절제를 통해 뇌의 회로가 건강하게 재설정되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더 쉽게 만족감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방식으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조깅이나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엔도르핀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연구팀은 규칙적인 운동이 뇌 기능 활성화와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뇌의 도파민 수치를 자연스럽게 높여주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둘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햇볕을 쬐며 산책하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뇌는 평온함을 느끼고 도파민 수치를 자연스럽게 조절합니다.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요리 또는 외국어 공부처럼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뇌는 성취감과 함께 건강한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즉각적인 쾌락보다는 지속적인 만족감을 제공하며 뇌의 보상 시스템을 건강하게 작동시킵니다. 인위적이고 빠른 도파민 자극이 아니라 인내와 노력을 통해 얻는 보상이야말로 우리의 뇌를 더 강하고 회복력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을 해소하는 핵심은 뇌를 쉬게 하고 건강한 도파민 회로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지친 뇌에 활력을 불어넣을 단 하나의 핵심 행동만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이 단순한 몸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도파민 자극으로 지친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친 뇌를 회복시키기 위한 도파민 절제와 건강한 습관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우리 뇌의 건강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이라도 좋으니 자신에게 맞는 도파민 리셋 습관을 실천해보세요. 스마트폰 대신 책을 5분 더 읽거나 식사 중 잠시 눈을 감고 맛에 집중하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혹은 하루에 10분이라도 집 근처 공원을 걷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이 쌓여 뇌는 다시 활력을 찾고 우리는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더욱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뇌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생활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